내 생에 우리 또 퍼스트 과학자들. 그러니까. 예, 진짜 또 이렇게 삼총사가 모였네요. 삼총사. 예, 우리 형제투더 홍대님. 예, 오랜만이에요. 네, 반갑습니다. 예. 혹시 여러분들 그 전기차, 전기차 혹시 타시는 분 계십니까? 저는 휘발유. 휘발유요? 네, 역시 뭐 좀 엔진 소리가 좀 우렁차게 나고. 몇 개 통입니까? 지금은 작은 거. 우리 이 교수님은요? 저는 가스차, LPG 차 타고 있어요. 네, LPG 차. LPG차. 우리 하이브리드. 강 박사님은? 하이브리드 탑니다. 하이브리드? 네. 역시 또 이 약간 그 과학기술의 그렇죠. 전목이죠. 사실 과학자면은 누구보다도 전기차를 타실 것 같았는데 저도 사실 전기차에 대한 관심은 많습니다. 네. 이 전기차가 한참 인기가 있다가 배터리. 그 배터리, 전기차 화재 사건 이런 거 있잖아요. 가끔씩 등장하잖아요. 이 배터리가 아무래도 좀 큰 이슈가 되고 있긴 하고 다 이슈가 아니라 복불복이에요. 매번 빵빵 터지는 게 아니라 어쩌다가 한번 뭐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그런 것도 아니고 뭐 해외에서도 맞아. 한간히 이렇게 배터리 뭐 관련돼 가지고 화재 사건들이 좀 발생하니까 아직까지도 좀 배터리에 대한 어떤 그런 연구가 더 좀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는데 사고가 안 나는 도구도 없고 뭐 폭발하지 않는 그런 연료를 쓰는 것도 없는데 그럼에도 왜 배터리만 이렇게 이슈가 커지냐. 이것도 여러 가지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럴 거죠. 배터리 중요하죠. 뭔지도 좀 알고 싶어요. 그래서 배터리 얘기를 오늘 마음껏 한번 해봅시다. 배터리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선 전기가 중요하잖아요. 배터리라는 건 전기를 어떤 형식으로든 모아놓는 거니까 사실 전기라는 게 발견된 건 굉장히 오래됐어요. 맞아요. 그리스 때부터 호박이라는 보석이 있는데 이거를 그 양모 같은 걸로 문질렀더니 우리가 정전기가 발생하는 거예요. 먼지가 더 붙고. 근데 호박을 그리스어로 일렉트론이라고 불렀었어요. 오, 진짜요? 거기서 전기도 나오고 전자도 나오고 모든 게 나왔었어요. 그리스어로 그냥 호박이라는 물질을 그렇게 불렀어요. 그러면 나 처음 알았어. 우리가 일렉트론이라고 부르는 그 전자가 알고 보면 호박이야 날아다니는. 엠버가 그리스어로는 일렉트론이에요. 진짜 충격적이다.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질문이 나갑니다. 이 배터리는 누가 처음 만들었냐? 배터리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어떻게든 막 저장하는 창고처럼 모아놓는 것 같지만 처음에 배터리는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도구를 배터리라고 불렀어요. 인간이 과연 전기를 만들 수 있느냐? 자연은 만들잖아요. 번개가 치고. 그렇죠. 맞네. 처음 발견한 게 이탈리아의 해부학자. 화학자도 아니고 물리학자도 아니고 해부학자. 동물 표본을 만들던 조르지 갈반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갈바니. 이분이 해부학자다 보니까 동물 표본을 만들려고 개구리 뒷다리를 해부를 해서 구리로 만든 갈고리에 꽂아서 말리려고 이 철조망에다 쭉 걸어놨어요. 그 개구리 뒷다리만 걸어놓은 것도. 뒷다리들만 그 그림이 다 있어요. 연구한 논문에. 진짜? 아예. 그러니까 움찔움찔 막 움직이는 거예요, 갑자기. 다리가? 네. 다리만? 혼자서 머리도 없는데. 경련이에요, 뭐예요? 그래서 경련보다는 나중에 알았지만 그게 전기가 흘러서 생긴 거였거든요. 근데 이걸로 그때는 동물 전기라는 단어로 논문을 썼어요. 동물은 전기가 있다. 동물 전기? 되게 지금 생각해보면 당연한 게 우리가 뭐 이렇게 손가락 움직이고 있고 고개 돌리고 할 때 결국 근육을 조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근육을 조정한다는 거 우리가 지금 제가 손가락을 이렇게 움직여라고 생각을 하면 움직여지는 거는 뇌에서 명령하는 신호가 여기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 신호가 결국은 전기 신호예요. 이 뉴런 이런 건가요? 그렇죠, 맞습니다. 뉴런. 뉴런. 하나의 신경세포가 이렇게 길게 꼬리처럼 전선처럼 돼 있거든요. 신경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약간 전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딱 전선 플러스 광섬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광섬유. 네. 광섬유. 그러니까 광섬유라고 하는 건 정보도 가고 전선이라고 하는 건 전기가 가는 거니까 야구 같은 거 보면 진짜 신기하잖아요. 엄청 빠르게 공을 던지면 거기 딱 보고 맞춰서 이렇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스윙을 할 수 있는 걸 할 수 있는 이유는 신호가 굉장히 빨리 처리되기 때문인데 그런 것들이 전기 신호로 아주 빠르게 이동을 하는 거죠.
그 갈반 이름이 좀 낯설지가 않은 게 마사지기라고 있어요. 갈바닉 마사지. 알죠. 이게 혹시 그 갈반이가 그 갈반입니까? 맞습니다. 똑같아요. 아 진짜? 그러면 생체 전기, 동물 전기를 쓰는 거예요. 그게 전기를 쓰는 거라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피부에 넣고 싶은 물질이 영양제나 이런 게 플러스 양의 전하를 띠는 물질도 있고 마이너스 음의 전을 띠는 것도 있어요. 그럼 이걸로 전기 흐름을 타고 더 빨리 들어가게 해주는 방식. 그 진짜 전기의 흐름을 써서 그 영양제를 피부로 잘 들어가게 만드는 원리가 있고 진짜 그 기술 쓰는 거예요. 꽤 따갑던데. 전기가 흐르니까. 아니 어쨌건 그 뭐 개구리한테 전기가 있다고 하는데 전기가 있다라는 얘기가 너무 충격적인데요. 그거는 이제 실제로 다시 실험을 해서 보여줘도 진짜 계속 되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모두가 믿었는데 이 갈반이라는 분의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분은 해부학자였고 갈반이라는 분은 이 알레산드로 볼타라는 이분은 화학자였어요. 이런 관계였네. 저는 개구리 가지고 이러고 있었는데. 근데 볼타라는 분이 봤을 때 얘 아무것도 모른다. 얘 아무것도 모른다. 뭐 해부학자는 원리 모르고 지금 관찰해서 내용 발견만 쓰는데, 했다. 예, 아무리 봐도 얘가 말한 거 아니다. 예. 동물한테 뭔 전기냐. 이건 반응일 것이다 하고 테스트를 합니다. 예. 그럼 우리가 테스트를 하면 반응을 바꾸면 되잖아요. 네. 아까 구리갈고리를 쇠로도 바꿔보고 이렇게 금속을 막 바꿨어요. 그리고 바싹 마른 개구리한테도 해보고 했더니 이 우리가 전기가 흐르려면 촉촉하게 젖어 있어요. 그것도 소금물이 묻으면 잘 흐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개구리 몸은 원래 염분이 있고 그래서 소금물 같은 게 필요하고 특정한 조합의 금속만 되는구나. 이 사실을 발견해서 제일 잘 되게 아연이랑 구리를 층층층 쌓고 소금물을 적신 종이들을 사이사이에 꼈어요. 그랬더니 전기가 만들어져. 아 그렇게 해서 이게 최초의 전지예요. 야, 볼타 전지라고. 볼타. 사실 좀 신기한 게 어쨌건 전기는 흘러가는 건데 이걸 잡아다가 어떤 물질에다가 이걸 집어넣어 가지고 이제 보관을 하는 거잖아요. 예,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인식을 하면 되는 겁니까? 이게 그렇죠. 보통 일은 아닌데. 지금 이게 저장을 했다기보다는 예. 전기가 저장되어 있는 환경을 찾은 거예요. 우리가 쓴 건 두 가지 종류의 금속을 쓰면 예. 우리가 이제 어떤 녹이 쓴다고 보통 말을 하잖아요. 금속이. 그렇죠. 이게 결국에는 전자를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럼 이 잃어버린 전자는 어딘가로 가야 되잖아요. 소멸할 수는 없으니까. 가는 동안에 흘러가는 걸 우리는 전류라고 불러요. 전자들이 움직이는 거. 그럼 아까 그 실험에서 정확하게 전자가 어디서 생겨서 어디로 간 거예요? 아연이 산화되면서 나온 전자가 구리 쪽으로 흘러가면서 이게 선이 연결돼 있죠. 이 전자가 흘러가는 걸 전류라고 부르고 전류가 만들어지면 전기가 발생하는 거죠. 근데 아연이랑 구리랑 있으면 전자가 뭐 아연에 더 많아서 구리로 가는 건 이런 건 아니잖아요. 아연은 전자를 좀 더 잘 잃어버려요, 구리보다. 옛날 그건가? 칼카나 마라, 맞아요. 수구수은 네. 백금이었던 요즘에도 그렇게 올 거야. 아마. 저기 죄송한데 같이 얘기해요. 칼카나 뭐 수리수리 뭐라고? 칼카나 마라 수구수은 백금 이렇게 그 사이에 외웠어요. 철이랑 니켈도 칼슘, 들어있잖아요. 뭐 칼륨 이런 거. 그게 또. 순서대로 전자를 잘 잃어버리는 순서들. 그러니까 전기가 만들어 흘러갈 수 있는 거를 찾아낸 거고 화학 반응으로 전자를 빼서 흘러가게 만들었다. 근데 볼타 이름이 좀 뭐 들어보시죠. 볼타. 잠깐만 그러면 100볼트, 220볼트의 그 볼트가 지금 말한 그 전압의 단위인 볼트. 그 V로 된 그게 볼타 이름에서 온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약간 과학 쪽에서는 뭔가 업적을 남기면 거기에 꼭 이름을 붙이는 그런 게 있어요. 갈바닉 마사지기, 건전지는 또 이제 볼트. 100볼트, 220볼트 이런 것처럼. 근데 결국 그게 다 본인이 붙인 건 아니고 후에 사람들이 야 이거는 이 사람이 업체 대단하다 다 붙여준 거예요. 그 리스펙. 이게 얼마나 대단한 발견이었냐면 전기가 생기면서 화학이 폭발적으로 발생해요. 그전에는 원소라는 건 뭐 철 캐가지고 막 철광석에서 뽑거나 이런 수준의 그 당시까지 알려진 원소가 진짜 30-40개도 안 됐어요. 하하. 근데 전기가 생기면서 엄청난 속도로 발생을 하고 어떻게 발견합니까 전기로? 전기 이제 우리가 뭔지 모를 여기 뭔가 들어있는 것 같은데 알 수가 없어요. 막 끓여도 안 나와. 어떤 짓은 안 나오는데 전기를 딱 꽂으면 얘가 전자를 주면서 그 전극에 금속이 막 몽글몽글 맺히는 거예요. 이거 뭐냐? 처음 보는 건데 하고 불에 넣어봐요. 그러면 불에 넣으면 우리 불꽃놀이가 원소마다 색이 달라요. 빨간색, 초 이게 다 원소거든요. 처음 보는 색이다. 그럼 이게 새로운 건가 보다 해서 분석을 하면서 하나 보고하고. 야. 이렇게 엄청 빠르게 발달.
근데 처음 만들고 나서 그 왕립화학회에서 시연을 했던 게 물을 분해하는 거였어요. 물을 분해. 우리 배우잖아요. 물 전기 분해하는 거. 꽂아놓으면 수소 나오고 산소 나오고. 전기만 있으면 뭐든 갖다 지지는 거지 다. 지금도 그렇게. 그때 나폴레옹이 다른 나라였죠. 프랑스였잖아요. 그 프랑스 훈장 중에 레지옹 도네르라는 훈장이 있어요. 있죠. 너무 이게 지금도 있잖아요. 약간 메달 오브 아너 같은 프랑스 최고 훈장. 이거를 볼타를 불러서 주고 상금을 주고 전기를 만들어낸 거는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 전압이라든지 이런 건 얼마나 생길 수 있다고 가정을 하고 계산으로 보면 한 1.1볼트. 1.1V. 네. 우리 건전지 하나가 보통 1.5잖아요. 1.5. 그거보다도 낮긴 해요. 전지도 막 이렇게 직렬로 꽂냐 병렬로 하냐 이렇게 있잖아요. 계속 연달아 하면 점점 세지는 것처럼. 옛날에 전신 전보 장치하는 전신 장치 있잖아요. 그것들도 사용할 때도 계속 볼타 전지를 계속 꽂아 놓는 거죠. 계속 전압을 높이려고. 여러 개를 꽂아야 되는 거. 볼타 전지를 연결해서 전신을 옛날에는 그렇게 썼어요. 처음 썼어요? 네. 왜냐면 통신을 한다는 것도 되게 획기적인 상황이었거든. 그 당시에 영국 전신 회사, 그러니까 일렉트릭 텔레그래프 컴퍼니라는 게 세워지는데 이거 세워지고 나서 볼타 전지를 근데 너무 많이 연결을 해야 되잖아요. 계속 만들려면은. 근데 이거를 조금 더 개선을 해야겠다. 상용화. 상용화를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 돈으로 5만 파운드를 투자를 합니다. 얼마 정도인 거예요? 그 지금 한화로 얘기를 하면 거의 수십억 원 정도. 큰 투자죠. 큰 그러니까 투자죠. 그만큼 가치가 있었고 중요한 사업이었던 그렇지. 거죠. 약간 미생물로 약 만들 때 이제 제약회사가 달라들듯이 이쪽도 냄새를 맡은 거예요. 아, 그럼 이거 초기에 내가 투자를 해야겠다. 그런 사람들이 꼭 재벌이 되고 대박이 나잖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새로 나온 직업들도 있었다니까. 일렉트리컬 테크니션이라고 해서 전기공들. 전기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람들이 새로 태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기의 그 발견으로 인해 가지고 진짜 어떻게 보면 대단한 혁명이 좀 일어난 거잖아요. 그렇죠. 에디슨 이전에 볼타가 발견을 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제2의 불의 발견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정확하게. 이 불의 발견. 우리가 이제 문명이 계속 발전을 해왔잖아요. 이거를 조절하거나 결정짓는 요인이 많았을 텐데 결국 제일 중요한 건 에너지예요. 근데 에너지가 어디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한테 자원이 있거나 쓰니까 결국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에너지를 전환하는 기술. 맞아요. 발전도 에너지 전환이고 저장도 에너지 전환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전기를 이 공간에 막 빠직빠직 튀고 있는 채로 가둬놓는 거냐 아니면 뭐 볼타나 이런 사람들이 한 것처럼 물질의 상태를 바꿔 화학적 에너지를 가둘 거냐. 지금은 사실 거의 다 화학적 에너지로 에너지를 전환시켜서 저장하는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게 진짜 중요한 게 산업혁명도 증기기관 이런 것들을 에너지로 바꾸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에너지 전환이 일어나는 순간이 되게 중요한 순간이었던 거죠. 인류 어떻게 문명에서. 쓰냐가 중요하니까. 네. 그래서 옛날에도 우리가 물을 끓여서 불로 그걸 증기라는 식으로 증기기관이 생기면서 초기에 자동차부터가 생겼고 전기가 되면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그 다음은 또 다른 불이라고 부르는 핵발전 되면서 또 다른 세계로 계속 가고 있잖아요. 카르다쇼프 척도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혹시? 카르다쇼프 문명 척도라는 게 있는데 이게 1단계, 2단계, 3단계인데 얼마나 에너지를 잘 활용할 수 있느냐를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단계라고 하면은 우리 지구 내에 존재하는 모든 에너지를 다 쓰는 문명. 2단계라고 하면은 태양 에너지. 그 행성을 돌고 있는 모항성의 에너지를 다 쓸 수 있는 문명. 3단계는 그 행성이 속해 있는 은하계를 다 쓸 수 있는 문명의 에너지를 다 활용할 수 있을 정도인데 우리 지구는 한 0.7 정도. 오, 진짜요? 얼마 안 돼서 이거를 어떻게 얼마나 효과적으로 하느냐가 문명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주에 그 빈 공간들 있잖아요. 있죠. 거기에 우리가 발견을 못한 원소들이 또 많이 있겠죠? 원소라기보다는 암흑 물질. 암흑 물질은 가득 차 있다고 존재는 하고 있어요. 그런 애들 좀 싹 긁어 모아다가 한번 또 전기를 지져가지고 진짜. 새로운 애들을 또 그러니까 우리랑 만나지 못했던 애들 중에 우주에 분명히 또 다른 새로운 그런 애들이 있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상상.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의 상상. 별로예요? 아니요. 되게 당황한 거 왜냐면 원소는 지금까지 우리가 과학으로 발견한 것 이상의 원소를 우주에선 찾기는 힘들 것 같은데
요새는 또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원소도? 네. 네. 밀도가 너무 그럼. 무거운 초중 행성이 있어요. 소행성이. 있죠. 이게 지구에서 제일 무거운 원소가 오스뮴이라는 원소가 밀도가 제일 높아요. 22점 얼마인데 이걸로 꽉 차 있다 해도 그걸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산을 했더니 그 소행성은 원자 번호 164번으로 되어 있어야 이해가 된다. 에너지 전환이라고 하는 게 문명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건 아는데 저는 제가 생물학자니까 이 흥미로운 게 에너지 전환이 되게 중요한 게 우리 생물이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우리가 음식을 먹잖아요. 그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음식은 화학 에너지인데 이걸 가지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근육이 움직이고 하는 거는 전기 에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숨에 열 내야 되잖아요. 화학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뀌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는데 이때 되게 흥미로운 게 생물의 이런 화학 반응들에서 사용되는 일종의 배터리 같은 게 있어요. 네? 아 진짜? ATP라고 하는 물질이 많이 들어봤는데 ATP. 이게 뭐 어떻게 생겼어요? 화학 구조로 생겼죠. 아데노신 트라이포스페이트라고 해가지고 이게 ATP에서 T가 트라이란 뜻이에요. 트라이? 트라이앵글 할 때 세 개? 그렇죠, 트라이앵글. 그래서 거기 보면 이 분자에 인산기가 3개가 붙어 있어요. 그게 배터리 역할을 합니까? 그게 뭐냐면 에너지를 우리가 밥을 먹으면 결국은 ATP라고 하는 걸 만들어내요. 아하. 그리고 그 ATP에 저장되어 있는 화학 에너지를 이용해서 우리 뭐 머리카락 만들고 뭐 손톱 만들기도 할 수도 있고 호르몬도 만들 수도 있고 그렇지. 그걸 가지고 이제 에너지를 어떻게 쓰냐면요. 이게 인산기가 3개가 붙어 있는데 인산기를 뗄 때 에너지가 나와요. 왜 떼야 돼요? 그건 누가 떼요?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물이 깨요, 물. 물? 물이 깨져요. 몸에서 물이 가수분해라 그래서 우리 몸은 물로 가득하잖아요. 그러니까 걔 물이 이걸 딱 끊는 순간에 우리가 나무 막대기도 이렇게 딱 깨지는 순간에 에너지가 터져 나오는 팡 하고, 느낌이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결합이 깨지면서 우리는 그 에너지를 쓸 수가 있어요. 아, 그러면 뭔가 계속해서 약간 폭죽을 터트리나 보다. 팡팡팡팡팡 해가지고 그게 모여서 에너지가 되나? 아니 어떻게 보면 그 우리 아이스크림 이거 퐁 하고 버튼 누르면 뽕 나간 장난감 네, 있죠. 네. 그런 것처럼 이걸 누를 때는 힘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누를 때는 에너지가 들어가고 튀어나올 때 에너지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밥을 먹으면 몸에서 화학 반응을 통해서 몸에서 ATP를 만들어내는데 여기서 되게 제일 중요한 그 어떻게 보면 발전과 비슷한 에너지 전환이 일어나요. 뭐죠? ATP를 만들어낼 때 전기를 이용해요. 오 진짜? 뭐만 해서요? 네. 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 인간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인간의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 우리 한번 미생물 시간에 얘기했던 미토콘드리아가 발전소 역할을 한다고 그때 얘기만 했었는데 원리는 설명을 안 드렸거든요. 미토콘드리아의 구조를 보시면 바깥쪽에 있는 막을 외막, 안쪽에 있는 막을 내막이라고 하고 그 사이에 있는 공간이 이제 막 사이 공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미토콘드리아의 막에서 여기서 전자가 흘러다녀요. 전기가 흘러가면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수소이온, 그 H+라고 하는 수소이온이 막을 이렇게 통과해서 가요. 그러면 댐처럼 바깥쪽에 그 수소이온이 많이 쌓일 거 아니에요. 댐에서 보면 높은데 수위가 높은 데서 있는 데로 낮은 데로 가려고 하는 것처럼 걔가 안으로 다시 들어오려고 하겠죠. 그런데 이때 통과할 수 있는 구멍이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로 모터처럼 생겼어요. 수소이온이 이 효소를 통과하면서 이 모터를 돌리고 그 힘으로 이 효소가 ATP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우리 몸 안에 전기가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게 어느 정도 이게 약간 그 체계적이다. 우리 사람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그냥 휴먼 발전소네요. 그렇죠. 이런 에너지 전환, 그다음에 이렇게 배터리처럼 저장했다가 꺼내서 바꿔서 쓰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문명 차원에서 중요하지만 우리 몸을 운영하는 데서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되고 동물도 있다는 그렇죠. 맞아요. 게. 동물도 그렇고 식물도 그렇고. 식물도 전기가 흐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이 식물도 광합성할 때 이 엽록체에서 전기를 흐르는 걸 써서 이 태양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바꿔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전기가 흐른다는 게 나는 진짜 이게 참 신비하면서도 어느 정도는 공감이 되는 게 좋아하는 사람 손잡으면 전기 오잖아요. 찌릿 오잖아. 오죠. 오잖아. 다 여러분 그렇게 결혼하신 거 아닙니까? 맞죠? 전기 와서 결혼했죠? 오늘 지금 ATP 제일 많이 썼어요. 오늘 이제 ATP 엄청 많이 썼어요. 오늘 또 하나 벽 건졌다. 또 딴 데 가가지고 오늘 좀 너무 힘든데 ATP 많이 쓰네 오늘 이렇게 하면서 좋다.
배터리가 뭐 아시겠지만 전화기만 해도 벌써 기술의 발전을 느끼는 게 90년대 때 휴대폰, 벽돌폰 알죠? 배터리가 엄청 크잖아요. 맞아. 근데 그게 또 몇 시간 안 가요. 근데 지금 봐요. 하루 종일 가잖아요. 사실 지금은 우리가 쓰는 모든 기계가 거의 통일이 됐어요. 리튬이라는 물질을 쓰는 걸로. 배터리만 생각해 본다면 우선 리튬은 가장 가벼운 금속이에요. 그렇죠. 모든 금속 중에 제일 가벼워요. 경량화. 왜냐면 우리가 네. 주기율표에는 원자 번호라고 해서 1번이 수소고 2번이 그 풍선에 많이 넣는 헬륨이에요. 번호가 커질수록 무거워진다고 보통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예. 리튬이 3번이에요. 아, 그 엄청 앞에 가볍네. 기체 2개 다음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와, 기체 다음으로 뭐 가벼우면 그렇죠. 뭐, 예. 예. 물에도 떠요. 아. 교수님, 리튬은 전기를 지져가지고 발견한 거예요? 아니면 원래? 네, 그렇게 해야 돼요. 질문 좋았다.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 우리는 리튬을 어떻게 발견했냐? 이 말이야. 지졌으니까 리튬도 발견을 한 거잖아요. 전기가 있었으니까. 원래 리튬은 있었다 이거야. 또 다른 거 아까 우리 볼타 전지 때 아연이 전자를 던져줘야 됐잖아요. 그렇죠. 그 말은 더 세게 던지고 쉽게 잘 던져줄수록 전기를 만들기 좋은 거예요. 근데 리튬은 그걸 너무 잘해요. 일을 잘하는구나. 우리는 그걸 보통 반응성이 좋다라고 화학에서 말하는데 그 반응이 이제 화학 반응을 하면서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식이 되고. 그러니까 이게 리튬 배터리가 정말로 많이 쓰이거든요. 뭐 그냥 다 리튬이에요. 리튬 배터리가 아니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휴대용으로 노트북도 가지고 다녀, 스마트폰도 가지고 다녀. 너무 편리한. 우리 지금 찍고 있는 이 카메라들도 지금은 배터리로 진짜로. 간편하게 이동하니까 다양한 앵글에서 찍을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리튬이 어쨌건 발견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참 우리 생활이 너무나 많은 또 발전을 이루게 된 것 같은데 우리가 그런 일은 노벨상이 뒤따르죠. 받았어요? 네. 휘팅엄이란 분이 처음에 야, 리튬이라는 걸로 배터리가 되겠는데를 성공을 해요. 구디너프라는 분은 아까 중에서 그 양극재를 개발해내고 마지막 그 일본 요시노 이분은 음극재를 만들면서 리튬 이온 배터리를 만들었어요. 모든 게 소형화되고 유용해지는 환경이기 때문에 리튬 이온 배터리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러면 리튬 이온 배터리 있잖아요. 그게 뭐 몇 회 이렇게 충전하면은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없습니다. 뭐 이럴 수 있는 게 있나요? 그런 거는 사실 우리가 이론상으로는 원래 테스트할 때는 실험실 할 때는 최소한 10,000번 이상은 해요. 그 말은 바꿔 생각하면 하루에 한 번 충전해도 만일이면은 우리는 보통 한 2년, 3년 지나면 배터리가 많이 상태가 안 좋아졌네 하고 바꾸잖아요. 이론상은 몇십 년 써야 돼요. 안 되는 게 이 과정에서 그 산성 물질 같은 게 생겨요, 수소가. 얘가 속에서 방해를 해서 상태를 안 좋게 만드는 거라. 그 불순물이 쌓이는구나. 쉽게 얘 설명해서. 상체 못해 약간 그게 올해 연구 결과가 나온 거예요, 심지어. 올해요? 오래 나왔다고. 그래서 그게 그거가 궁금해. 수명을 떨어뜨리는 요인이었다가 올해 분석이 돼서 나온 거예요. 진짜요? 그 이때까지 몰랐던 거예요? 몰랐죠. 야, 대박이다. 전기차도 지금 그러면은 배터리가 리튬 배터리가 다 들어가나요? 그렇죠. 싹 다? 네, 예. 싹 리튬입니다. 간간히 이렇게 배터리 뭐 관련돼 가지고 전기차 화재 사건들이 좀 발생하니까 똑같은 공정으로 만들었는데 왜 누군가는 이렇게 터지는 일이 발생하는지 너무 궁금해요. 운이 없는 거죠. 꽝을 뽑은. 운이에요? 근데 그 꽝이 발생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꽝 나기가 쉬운 부분이 있나요? 작은 배터리도 구조상으로 보면은 우리가 보통 전지는 뭐 플러스 마이너스 극이 있잖아요. 이것들 사이에 가로막는 막이 있어요. 분리막이라고. 분리막. 여기가 만약에 찢어지거나 문제가 되면 모든 게 다 쇼트가 나면서 열이 발생해요. 폭발하는 건 사실 리튬 배터리 사고 같은 걸 영상을 보면 흰 연기가 막 나면서 불이 점점 커지잖아요. 그걸 우리가 열폭주라고 보통 불러요. 이게 속에서 이제 아까 말했죠. 분리막 찢어지거나 문제가 생기면 반응이 일어나면서 거기 있는 유기물들이 타서 점점 더 뜨거워져요. 커지죠, 불길이. 리튬이라는 원소가 특별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왜냐 얘는 물을 뿌리면은 오히려 열을 내면서 그 폭발하는 기체라는 수소를 만들어요. 이거 진짜 위험해요. 리튬. 왜 그런 실험들 되게 많이 봤어요. 하잖아요. 이렇게 리튬 던지면 물에 던지면 폭발하는 거. 그죠. 중간에 막을 그때까지 수가 없는 계속 거예요. 그냥 뿌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반 화재하고는 다르더라고요. 금속 화재. 배터리가 완벽하게 연소될 때까지는, 뭐, 아무리 뭘 해도 힘들다.
그거를 요즘에는 아예 액체가 아닌 걸로 쓰려는 시도도 하고 있어요. 그냥 전고체 배터리라 불러서 전고체. 그럼 전부 다 고체로 되어 있는 거. 이게 딱 막혀 있으니까 분리막을 만들 필요도 없고 또 양극재랑 음극재가 접촉할 가능성이 없으니까 안전한 종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진짜 중요한 질문입니다. 리튬 다음 차세대 배터리는 준비되고 있는 건지. 토니 스타크, 아크 원자로. 이런 게 앞으로 나올 확률이 있습니까? 그냥 영구 에너지 아니에요. 영구 에너지 충전 안 해도 되고 지가 계속 에너지를 내는 아크. 확률은 있지만 그렇게 몸에다가 넣을 일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그건 아니지만 예, 그렇게 영구 에너지. 그거랑 비슷한 새로운 개념의 전지가 나오고 있죠. 핵전지. 핵전지? 핵전지요? 얘가 이 원소가 불안정한 원소라서 근데 너무 불안정한 것도 아니고 적당히 불안정해서 한 수백 년 쓸 수 있는 건데 얘가 원자가 깨지면 열 에너지가 나와요. 이 방식으로 해서 여기서는 이 방사성 원소가 붕괴하면서 열이 나니까 여기는 뜨겁고 여기는 차가우니까 전자가 계속 생기는 거죠. 전기가. 예. 그 원래는 그 지백이라고 영어로 많이 쓸 텐데 지백. 그 열전 효과라고 보통 말할 수 있어서 그 열전 소재가 있으면 그 온도 차이에 의해서 전기로 바꿀 수가 있어요. 지금 핵전지가 저는 너무 땡기거든요. 그 핵잠수함 있잖아요. 핵잠수함도 어쨌건 그 원료로 인해 가지고 계속 맞아요, 써요. 충전 안 하고 계속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를 이제 소형화를 시켜가지고 핵전지를 만들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실제로 쓰고 있어요. 누가요? 우주 탐사에서는 아 진짜요? 오. 보이저 1호, 보이저 2호, 그다음에 카시니 탐사선, 핵전지? 심지어 왜 화성에 가 있는 퍼서비어런스 로버 이런 데들은 실제로 핵전지가 실려 있어요. 우주에서는 발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그냥 리튬 이온 달아도 얼마 수명이 되지도 않고 그러면은 따로 발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태양광일 텐데 보이저 같은 경우에는 아주 멀리 가잖아요. 태양빛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뭔가를 작동을 해야 되고 기계를 돌리려면은 에너지가 계속 나와야 되는데 그때 핵전지를 쓰는 거죠. 근데 핵전지가 사실 핵이라는 게 어쨌건 잘못 다루면 엄청 위험하잖아요. 그럼 그런 애들 폭발하면은 거의 뭐 도시 하나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폭발은 연쇄적인 반응이 되는 뭐 우라늄의 분열 이런 거일 때가 되는 거고 얘는 그냥 혼자서 붕괴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연적으로. 걱정할 필요는 없다. 다른 거랑 반응이 아니라 혼자 붕괴인데 우리의 유일한 걱정은 얘가 붕괴할 때 무언가를 내보낼 거다. 근데 열만이 아니라 뭐 감마선이나 베타선이나 우리 몸에 안 좋은 걸 내보낼 수가 있어요. 우주에서 쓰는 건 상관이 없다. 어차피 그렇죠. 인간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 핵전지가 우주나 이런 기계에 쓰이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얘는 구동 부품이 없어요. 맞아요. 그냥 가만히 놔두면 돼요. 보통은 뭘 돌아가거나 하니까 마모가 되거나 고장이 나는데 핵전지는 고장이 절대로 안 나요. 그래서 보통 수명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게 하려는 핵전지가 연구가 되고 그게 이제 한 번 넣으면 50년간은 최소 충전 안 한다고 쓸 수 있는 거. 최소 50년에서 100년까지는 쓸 수 있죠. 너무 매력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노트북 충전 안 하고 50년 동안 들고 다니면서 마음껏 쓰고. 사실 이제 새로운 발전 기술은 상용화는 안 됐지만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사람들이 하는 게 마찰 전기 발전이라는 게 나오고 있어요. 마찰 전기면 이거 마찰이요? 네. 마찰 전기 다른 형태 중에 하나가 정전기예요. 정전기 모을 수 있어요? 정전기도 모을 수 모으려면? 있어요. 모여 있어서 정전기고 우리 목적은 얘를 흘러가게 만들면 우리가 쓸 수 있는 전기거든요. 얘는 여기에 분자나 이런 게 부딪히는 충돌 때문에 전자가 생겨 쌓이는 거예요. 그 말은 이 충돌이나 문지르는 거나 누르는 거 모든 게 전기가 될 수 있어요. 제일 극단적으로 처음에 생각했던 거는 신발 바닥 같은 거예요. 신발 바닥? 우리가 걷는 동작이 다 전기를 만드는 거고 그럼 걸을 때 우리가 팔이랑 이게 흔들고 다리 사이에 스치잖아요. 그렇죠. 운동 에너지가 있죠. 옷을 아예 이 재료로 만들면 내 모든 동작이 다 전기가 되는 거 아니냐. 잠깐만. 아니 그게 아니라 입는 옷으로 전기를 만들어내는 그거 나 본 거 같은데 어디서 막 그 개발하고 있다. 연구도 많이 하고 있어요, 진짜로. 예. 내가 입고 행동하는 거에 따라서 전기가 저장이 되는. 그래서 휴대폰 같은 것도 그냥 충전이 되는. 뭐 그런 옷 같은 거. 아니 나는 그거뿐만이 아니라 내가 뭐 헬스클럽에 가가지고 런닝머신을 뛰었다. 내가 이렇게 뛴 만큼 저장이 돼 있으면 거기다가 어떤 이 도킹해가지고 빨대처럼 딱 꽂아가지고 내가 쓴 전기 쫙 빨아들이는
뭐 이런 시스템이 나오면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우리가 진짜 에너지를 평소에 많이 쓰잖아요. 뭐 숨을 쉬어도 쓰는 거고 움직여도 쓰는 거고 그런 것들을 전부 전기 에너지로 변환해서 어떻게든 갖고 약간 있자. 영끌 전지 이런 느낌인데 근데 그렇게 하는 양이 유의미한 양이 나올까요? 충분히 나온다고 벌써. 적어도 핸드폰 완충 이런 건 다 돼요. 이분 좀 약간 이분 우리하고 오늘 결 다르네. 이분 약간 좀 부정적이네요 오늘. 그죠? 그러니까. 된다니까요. 해봤어요? 아니요. 안 해봤잖아. 해봐야 돼요. 이게 하나씩 나올 것 같아요. 약간 생체 하이브리드 차 같은 느낌. 왜냐면 하이브리드라고 하는 게 그렇죠. 원래 차에서 날아가던 에너지를 다시 전기로 그렇죠. 돌려서 쓰는 맞아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움직여서 마찰을 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낸다고 하더라도 기존에는 그냥 열 에너지로 다 방출되던 거를 아껴 긁어 모으는 네. 거지 다. 그러니까 우리 생명의 역사 이제 40억 년 역사 동안 이미 세포들이 또 세균들부터 시작해서 발전해오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걔네들 그동안 지나면서 굉장히 효율적인 화학 에너지, 전기 에너지 전환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걔를 한번 활용해 보자.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제가 미토콘드리아 얘기를 드렸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 미생물들은 그러니까 박테리아 특히 박테리아라고 보는 미생물들은 미토콘드리아가 하고 있는 것처럼 막에서 전기가 흐르면서 에너지 ATP를 만들어내는 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산소로 호흡을 하잖아요. 산소가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막에서 전자가 흘러서 에너지를 만드는데 마지막에 전자를 받아주는 놈이 있어야 돼요. 받는 애가 누구냐면 산소인 거예요. 산소. 그래서 간단한데? 미생물들 원래 이렇게 냠냠냠냠 그 양분을 먹어서 거기는 전자가 빠져나와가지고 막에서 흘러다니다가 마지막에 산소가 받아주면 시스템이 돌아가는데 요거 우리가 해킹하는 거죠. 맞아. 그렇게 해킹을 해가지고 마지막에 나오는 전자를 우리가 뺏어 쓰는 거예요. 이게 되게 요즘에 많이 연구가 추진되고 있는 분야예요. 그 무엇보다 미생물은 죽어도 사람이 죄책감을 크게 안 느끼기 때문에 되게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활용할 수가 있죠. 이게 놀라운 게 미생물은 또 양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 그러니까 근데 실제로 근데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해킹을 하기 전에 이미 전기를 생산하는 걸로 알려진 박테리아가 있어요. 그래요? 지오박터라고 하는데 얘가 지오박터. 얘는 그러니까 산소가 없는 데서 사는 애예요. 지오박터는 산소가 없어도 전기를 만든다. 그러니까 산소가 없으니까 전자를 받아줄 애가 없잖아요. 원래 산소가 전자를 받아주니까 얘는 그냥 전자를 막 바깥으로 막 배출해서 퍼주네. 전기를 생산하는 말하자면 볼타전지처럼 배터리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걔를 가두면 되겠네. 그렇죠. 그래서 얘를 활용해서 예. 이런 미생물 연료 전지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근데 이게 우리가 미토콘드리아 얘기만 해서 되게 낯선 것 같지만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따라하려는 거는 지금 화학자들한테는 목표고 이미 성공한 예가 동물에게 미토콘드리아가 있으면 식물은 엽록소가 있어요. 그거를 따라서 만든 게 태양광 발전이에요. 빛을 통해서 전기를 만든다. 그래서 태양광 발전 다른 이름이 인공 광합성이라고. 식물 이렇게 햇빛 받는 걸로 시작하게 된 게 딱 그거였어요. 식물처럼 우린 전기를 못 만드나? 우리도 빛을 가지고 해보자. 그럼 식물은 어떻게 하는가 볼까? 미토콘드리아가 하는 역할도 얘네가 하는 거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금속, 리튬이니 바나듐이니 이런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완전 새로운 차원의 생물학적 배터리의 재료들이 우리 인간, 미생물, 식물에 다 들어있다는 거죠. 지금 자연이 다 퍼져요. 네. 미생물도 지금 배터리가 돼주겠다 이거야. 지금 이런 상태 인간은 관찰을 잘했네. 맞아요. 그죠? 관찰을 잘하고 거기에서 응용을 하고 뽑아먹고. 어떻게 써먹을까? 그 전기뱀장어. 전기뱀장어는 전기를 만드는 게 일종의 직렬 배열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전기 세포들이 있어서 얘는 일로 간 게 연쇄적으로 갈 수가 있어요, 이온이. 쫙 가면서 다 직렬이라서 한 600볼트를 만드는 거거든요. 아니 전기뱀장어 살아있는 게 어떻게 600볼트를 만드냐. 진짜 와,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이제 인간도 약간 그렇게 세포를 좀 바꾼다면 전기를 만들기 특화된 인간이 될 수 있고 그러면 약간 우리가 생각한 초능력 배틀물 같은 게 마냥 허황된 건 아닐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인간을 슬쩍 얘기를 하셨는데 저 영화 매트릭스를 보세요.
거기 보면은 매트릭스는 진짜 인간을 빨대 딱 꽂아가지고 진짜로. 전기를 써요. 걔네들이 우리 여기 지금 우리 저기 승객들이랑 뭐 여기 저 건너편에 지금 다른 열차 타고 있는 우리 여기 스태프들 다 합쳐가지고 한 50명 된다고 쳐요. 여기다 다 빨대 꽂아가지고 전기를 생산하면 몇 볼트나 될까요? 1볼트 되지 않을까요? 안 될 것 같아요. 얼마. 사실 우리가 그죠? 볼트보다는 와트로 얘기하는 게 좀 더 좋은데 와트요? 예. 보통 우리가 전기를 만들면 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뉴런이 보통 인간한테 대충 한 860억 개 정도가 있다고 많이 말을 해요. 그리고 우리는 그거를 10% 이하밖에 안 써요. 한 번에. 그렇지. 그러니까 이걸 과부하시키든 어떻게든 다 가용한다 해도 보통 추산했을 때 인간이 한 20와트 정도를 만들 수 있어요. 20와트면 20와트면 LED 전구 2개 정도 켤 수 있어요. 그러니까 50명 해봤자 그렇게 크진 않고 얼마 안 돼요. 네, 얼마 안 돼서 인간이 그렇게 전기를 만들기에 좋은 재료는 아니고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 제한이 없다면 약간 노예처럼 인간을 굴려서 전기를 만들거나 그러면 우리는 뭘 먹어서 태워서 에너지를 만드니까 그런 에너지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먹고 소화시키고 그 과정에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 때문에 열로 에너지가 빠져나가고 해서 우리 에너지를 뽑아봤자 무조건 손실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인간이 배터리나 뭐 이렇게 에너지 저장 매체로서의 효율성이 있다고 보기는 힘들죠. 나이가 더 들면 드는 만큼 더 배터리가 APT가 ATP가 점점 약간 뭐 오래된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성능이 점점 줄어드는 것처럼 충전 속도가 좀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도 그렇고 되게 좋은 포인트인 게 우리 신경계가 나이가 들면 신경세포들이 원래 이렇게 전선들 이렇게 절연돼 있어야 신경세포가 전기 신호가 질질 안 새고 빨리 가요. 미엘린 수초라고 싸져 있어요. 나이가 들면 이게 조금씩 절연 테이프가 벗겨지듯이 상하면 이게 새요 신호가. 네. 그러니까 인간으로 에너지를 뽑는 거는 영화니까 그럴싸해 보였지 실질적으로는 그닥 효과가 미비하다. 인간이나 동물한테 빨대 꽂아가지고 배터리 만들 생각은 하지 맙시다. 왜냐면 먹고 살기 힘들어. 미생물은. 미생물? 안 보이니까 괜찮잖아요. 그렇죠. 근데 약간 뭐랄까 그 개발이 돼야만 한다라는 그런 긴박감은 좀 있는 게 AI 기술이 발달하고 있잖아요. 전기를 엄청나게 많이 먹어요, 그게. 맞아요. 그래서 전기 생산이나 저장이 보급이 안 되면 아마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전기세가 점점 많이 올라간다거나 아니면 예상치 못한 정전 사태가 생긴다거나 해서 제가 쓰기 위한 걸 떠나서도 이제 기술이 너무 발전하다 보니까 거기에 공급을 못하는 걸 걱정해야 될 상황이 오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뭔가를 저장해서 에너지로 바꿀 수 있다면 뭐였으면 좋겠습니까? 공간을 꼭 저장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호이포이 캡슐이 그래서 말한 거예요? 맞아요. 호이포이 캡슐이 진짜 저는 미래라고 생각해요. 캠핑을 갔어. 너무나 좋은 지역이 있는데 거기 호이포이 캡슐 딱 하나 터뜨려서 공간 내 집, 나만의 집을 딱 하나 만들어 놓고 그런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을 저장하는 기술이 언젠간 개발되지 않을까. 저는 화날 때 화가 바로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으면 화를 안 내잖아요. 저요? 네. 저는 안에 화가 좀 있죠. 예. 저장했다 터트리려는 건 아니 그러니까 저장하는 게 아니라 화를 이제 유용한 에너지로 전환해 버리면 원래 화가 불로 표현되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불로 이제 터빈을 돌려서 전력 생산한 것처럼 사람들의 화가 화로 표출되지 않고 에너지로 전기 에너지로 저장돼서 신제품 출시 이대한의 앵그리 배터리. 당신이 하루 화를 내면 그 화를 에너지로 바꿔드립니다. 이렇게. 저는 사실 약간 어느 정도의 현실성을 항상 두고 고민을 하는데 우리가 피로를 느낀다는 게 ATP가 AMP가 되고 그게 효소 반응으로 아데노신이라는 작은 구조가 돼요. 얘가 뇌에 가서 붙으면 피곤할 느끼거든요. 그 말은 얘를 다시 ATP로 바꿀 수도 있단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난 피로를 에너지로 전환을 하면 피로는 안 느끼고 활동을 할 수 있잖아요. 그 얘가 완충이 됐다. 그 말은 내가 버틸 수 있는 활동량이 꽉 찼다라는 신호로 보고 그것만 쓰고 그냥 쉬면 되니까 약간 난 아예 피로를 전환해서 쓸 수 있는 식으로 하면 이건 현실성 있지 않을까. 너무 원한다. 나 너무 원해요. 바쁠 땐 너무 바쁘잖아요.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고 오늘도 진짜 머리가 지금 터질 것 같거든요. 너무 많은 정보가 들어와가지고 그렇지 마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매번 갈 때마다 힘들어요. 근데
쉴 때 ATP를 충분히 뽑아다가 일할 때 ATP를 확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 선두. 그 예전에 제가 계산한 걸 본 적이 있는데 40kg을 맞으셔야 될 수도 있어요. 예? 하루에 필요한 ATP가 40kg였나 누가 계산? 너무 많은데? 그러면 ATP 이렇게 경구로 먹다가 경구로 40kg 먹으면은 쌀도 10kg가 얼마나인데? 그러니까 저는 진짜 이 생물에 기반한 바이오 그 분자에 기반한 바이오 배터리. 배터리가 언젠가는 되게 그런 새로운 그 배터리 패러다임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이게 저는 되게 상징적이라고 생각하는 게요. 저희가 오늘 이야기를 갈바니 얘기로 시작했잖아요. 갈바니. 볼타가 전지를 발명했던 거는 갈바니의 실험 때문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치 역사가 갈바니 생물에서 시작해서 화학 중심의 전기와 배터리 역사를 쭉 가다가 볼타의 시대에서 다시 갈바니의 시대로 돌아오는. 어쩌면 그런 날이 오면 그 배터리에 우리가 그 단위는 볼트가 아니라 뭐 갈반 뭐 이런 식으로 바뀔 수 있겠다. 이대한 배터리도 나올 것 같아. 왠지 예쁜 꼬마 선충으로 해가지고 뭔가 실험을 해서 걔네들한테 전기를 뽑아내서 이대한 배터리. 예쁜 꼬마 배터리. 예쁜 꼬마 배터리 어감 좋은데? 괜찮은데? 볼타의 그 전지가 세계 최초의 전지였나요? 그건 약간 여전히 밝혀지지가 않았는데 그래요? 미스테리?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고 있어. 왜요? 그 바그다드 전지 말하려고 그러는. 바그다드 전지? 이라크 바그다드 거기서 발견돼서 알라딘에 나오는 그 바그다드 거기에서 전지가 발견됐다고요? 그건 이제 지금의 바그다드 지역에서 예. 과거의 유물이 발견돼서 바그다드 전지라 부르는데 실제로는 메소포타미아 시대. 그러니까 1, 2천 기원전 2천년 2000년. 거기에서 발견된 어떤 통에 구리막대랑 뭐 쇠막대랑 이런 것들이 들어있고 아스팔트 같은 걸로 봉인이 돼 있었어요. 뭐가 있지 봤는데 여기에 산 같은 게 처리됐던 흔적이 있는 아까 말한 황산 같은 게 이렇게 넣으면 전기가 생기거든요. 근데 우리가 모르는 건 과연 이게 전기를 만들려고 쓴 걸까? 그러니까 그냥 실험인가? 아니면 보관함이었는데 우리가 지금 봤는데 알 수 없는데 구성 요소만 보고 전지 같은데 생각하고 오해하는 건가? 우연인가? 이게 되게 신기한 게 진짜 항아리 완전 항아리예요. 정말 항아리 모양인데 이거 반 잘라져서 전시를 하고 있잖아요. 항아리면은 뭔가를 저장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아까 말한 아스팔트 같은 걸로 꽉 차 있는데 봉 하나만 꽂혀 있어요. 희한하다. 진짜로. 완전 오래된 그 시절인데. 근데 그때부터도 사실 그 도금 같은 기술이 있었어요. 모두가 금이나 보석을 못 가지니까 가짜로 만들면 된다. 그때도 그러면 짝퉁이 있었단 얘기야. 그게 그때 시작됐어요. 가짜 보석 도금 기술이. 야, 그때부터 짝퉁 기술이 지금까지 온 거야? 네. 와, 모두가 다 못 가지니까. 인간은 변하지 않아요. 특수상대성으로는 가속도가 0일 때만 설명하게 그 보편 중력 법칙을 수식으로 적은 거예요. 솔베이 회의는 양자역학이 처음 등장한 회의였어요. 특수 상대성이 있지 않습니까? 어렵습니까? 나 걱정이에요. 이거 머리 터질까 봐. 진짜 노력해 볼게요. 다들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가.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가정한 빛의 속도는 누가 봐도 똑같다는 건 광속 불변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오! 맞아요. 정지한 사람이 움직이는 사람을 보면 시계가 느리게 간다는 거 다들 이제 이해하셨잖아요. 이 교수님 이해하셨어요? 전 이해했어요. 저 잠깐 멘붕 왔는데 나만 이해했나? 지금 이해했지. 나보다 아는 게 뭐야? 초팔 하나 뺄 거 없잖아. 예쁜 꼬마 선수